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인강으로 보신 분들도 자 밝고 환하게 힘차게 화이팅 하시고 파리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리제 자 진도별 기출 교통 경찰 파트를 하셨고 자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 중에서 경비경찰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경찰 파트에서 그 1번을 보시면 경비경찰 활동의 특징이 있어요. 그 경비경찰 활동의 특징은 6가지 정도 됩니다. 기상 즉시 부하의 안녕을 확인해라 해가지고 복합 기능적 성격에서부터 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그 3번에 현상 유지적 활동은 적극적 동태적 개념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 현재의 질서 있는 상태를 보존하는 소극적 정태적 활동까지 다 포함해서 현상 유지. 그러니까 지금의 평온함과 함께 앞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활동이 경비 활동이다 라는 거죠. 자 나머지 이제 문제들은 이제 기본서랑 같이 이제 보시면 뭐 단어라든지 토시라든지 이런 게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요. 보시고 제가 이제 문제 중에 설명드릴 부분들은 주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경비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로서 헌법, 경직법, 그리고 국자법 등이 근거가 되고 가장 주된 법률은 경직법이에요. 경비경찰 활동의 가장 주된 법률은 경직법이고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불법 시위하는 것이 명백할 때 그 지하철역에 요구해 가지고 자 무정차 통과를 하도록 하였다면 요즘 그 시위대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시위를 해. 그래서 집회가 열릴 수 있는 시청역이라든지 광화문 근처에 있는 역에서는 무정차 통과. 그 얼마 전에 이태원역도 무정차 통과를 요구했는데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역에 시민들이 내리는 바람에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왜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철 무정차 통과에 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직법 제6조로서 할 수 있는 조치 일명 제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그게 문제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판례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판례가 만들어지면은 나오면은 분명히 우리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경직법이라는 거죠. 경직법 제5조라든지 제6조. 그래서 제6조 범죄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실무의 입장이에요. 무정차 통과. 그래서 두꺼비 집을 차단한다든지요. 또는 대문을 붓고 들어간다든지요. 방패 부대로 시위하는 사람을 둘러싸는 고착 관리 이것도 다 제지죠.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이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제지할 수 있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그 출발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열릴 불법 집회야. 이때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지. 근데 제지는 즉시강제잖아요.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경찰 작용이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작용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은 제지는 맞는데 적법한 공무집행인 제지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으로 정리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교재 진도와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매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27번이 또 판례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그 무정봉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 가족의 요청을 받고라고 했는데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죠.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당시 달아나는 무장공비 일반 청년과 격투를 벌이고 그 청년 가족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하지 않아 사망이 이르렀다면 이는 적시성 위반이에요. 적시에 개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상설 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라든지 비상경계령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검문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건 권한남용이에요. 한마디로 비례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경찰관, 검문소 직원의 검문소 설치라는 작용은 위법이야. 그래서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위법한 작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바리케이트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성립하죠. 그 사망과 검문소 설치라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그 밖에 우리 그 정경들이 불법 시위 해상 과정에서 단순히 도서관에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와 무관한 자, 우리 그 불법 시위 해상 과정에서 시위와 무관한 자들까지 강제로 연행했다면 이건 권한남용이죠. 비례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 국가배상이 필요합니다. 4. 시위 진압 과정에서 그 시위 진압이 불법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적법한 시위 진압은 직무상의 의무죠.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졌고 그 화염병이 약국을 불에 태워요. 약국을 불에 태웠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국가가 해야 된다. 시위대가 해야 된다. 시위대가 해야지. 시위 진압이라는 직무상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화재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어떤 뜻이? 왜냐하면 이 시위가 불법 시위였어요. 시위 진압이 적법이었습니까? 위법이었습니까? 시위 진압이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거죠. 그죠? 불법한 직무 수행이 원인이 됐고 그 때문에 화염병이 날라온 게 아니잖아요. 적법한 시위 진압이라는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 시위대가 불법을 저질렀지 우리가 불법한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국가가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합격노트 등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게 또 문제로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조문 문제니까 청원경찰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테러 방지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시면은 그래도 최근 기출 한 3개 정도 풀고 정보로 넘어가 있습니다. 41번 밀도의 희박화.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기 1번에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경쟁적 사태의 해소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면 지시에 철저해요.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에 안내 방송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경쟁적 사태 해소이고 자세한 목소리에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이렇게 나오면 지시의 철저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내방송 앞에 차분한 목소리인지 아니면 자세한 목소리인지 이걸 구분하시면서 접근하시고, 자, 정답 1번이었고 42번 테러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요. 여권법 제17조 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 허가는 금지의 해제죠. 금지의 해제이기 때문에 금지국가야. 여행 금지국가를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가면은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그 허가도 받지 않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한마디로 여행 금지 국가죠.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의 피해를 입었다면, 자, 이 경우에는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테러방지법 그 조문에 가면 이 지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찾아서 표시해 주기. 자, 두 번째, 우리 그 테러 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단체죠. 그래서 유엔이 지정한 단체인데 ICPO가 지정한 단체, 이 인터폴의 약자가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폴리스 오거니제이션 ICPO죠. 그래서 이건 국제 연합의 약자고 요건 인터폴의 약자. 자, 2번도 바르지 않고 3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국가 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며 국가 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에요. 자, 3번이 정답이고 4번 테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돼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되는데 여기서 생명과 신체거든요. 생명과 신체인데 여기다 명예를 집어넣어 가지고 요상하게 틀리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여기 명예 들어가면 안 되고 저희 학교노트는 주의해 가지고 명예 들어가면 X라고 제가 표기까지 다 해놨거든요. 어머, 이해되죠? 문제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구나. 보통 생명, 신체, 재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생명, 신체, 명예. 자,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바꿔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다뤄봐야 되는 이유는 유형이 있잖아요. 유형. 그죠?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명예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틀리게 바꾸기도 한다. 이걸 알아야 또 다음 문제 풀 때 이제 응용력이 생기는 거겠죠. 경험이 있어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43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그 1번은 우리가 생명, 신체, 재산이죠. 요건 안전관리예요. 안전관리. 재난관리가 아니라 안전관리. 2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은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어요. 대피 명령. 시민 여러분, 지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까 대피하세요. 그리고 대피 장소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피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 통제 단장. 역시 교재 가서 찾아서 꼭 표시하시고 대피 명령을 할 수 있고 장소 지정도 할 수 있고. 3번에 긴급 구조기관에서 구조기관은 소방하고 해경이죠. 육지는 소방, 바다는 해경이 구조기관이고 경찰은 구조지원기관입니다. 경찰은 구조지원기관이고요. 우리 그 4번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자, 재난사태 선포권자는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 이렇게 해서 재난까지 해주시면 경비는 어느 정도 좀 감 잡으셨을 것 같고, 재난, 테러, 비상, 청원경찰 이런 법들이 주요 포인트다. 우리가 강론이 6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테러, 재난, 청원경찰, 비상이 한 문제씩 출제되려면 다 돌아도 2년 이상 걸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문제씩 나오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온다고 해도
그 정도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강론은 여기 파리제에 있는 문제 양으로도 괜찮아요. 파리제에 있는 강론 문제 풀죠. 경간 승진에 있는 강론 문제 풀죠. 모의고사에 또 풀죠. 그리고 제가 주제별 가면 강론 문제만 120문제 드리거든요. 120문제면 모의고사 20회분이거든요. 그 정도 하면 됐지. 6문제 맞추려고. 뭐 더 얼마나 마음이 더 시간이 남으면 총론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특히 행정법 쪽에 투자를 해야만 본인의 점수 경쟁력을 올리는 내용이지.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를 국가보안법을 뭐 일주일 내내 하루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정보경찰 파트로 넘어가셔가지고 정보는 역시 뭐니 해도 집시법이에요. 기출문제 양으로 따져도 집시법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집시법 옆에 두고 같이 문제를 쭉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풀어드릴 문제는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지금 우리가 이제 2단계 기출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기본 수업 끝나고 기출풀이에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올인원 등 기출문제 풀이에서 또 들으시고 3번을 보시면 이게 최근의 문제 유형이거든요. 22년 8월 2차 시험 난이도 극강, 최강으로 어려웠을 때 나왔던 유형인데 일단 지문 길이가 길잖아요. 그리고 집시법이 이제 조문도 많이 나왔는데 판례가 저희 시험에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판례랑 좀 결합돼서 나올 우려가 있다 했는데 사실 집시법에 가장 대표적으로 돌아다니는 판례 다 모아가지고 여기 딱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됐습니다. 자, 1번은 시간과 장소가 충돌 경합되는 집회가 있을 때 누가 우선해요? 먼저 신고한 단체가 우선한단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가 경합하는 집회 시위가 있다. A 신청. 자, B도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신청하고 뒤에 나중에 신청했다. 그러면 우리 집시법은 서로 권유하여 분할하여 개최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분할하여 개최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B에게 금지 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금지 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자, 누가 봐도 이건 B가 집회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A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허위 가장 신고다. 그러면 이 A의 허위 가장이란 말이 가짜죠. 가짜 신고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어요? B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만약에 A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A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위 가장 신고로 인하여 금지 통고 받은 B가 A가 분명히 그날 그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집회와 시위를 하러 나왔다면 이건 금지 통고를 위반한 집회 시위라고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례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A는 그 법을 악용한 사례지. 법을 악용한 A의 편을 판사가 들어주면 안 되지. 그래서 B의 그 손을 들어준 거죠. 이게 1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줄에 허위 가장 집회 신고, 이게 포인트야. 그죠?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함이
이걸 우리가 법을 악용한 거지. 그죠? 법꾸라지지, 법꾸라지. 법을 악용한 거지. 그래서 허위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일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했잖아요.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분명할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 시위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했다 하더라도 금지 통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B가 집회하러 나왔어. 이걸 금지 통고 위반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금지 통고 위반한 사실은 없다. 아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질서 유지선 폴리스 라인은 필요 최소예요. 필요 최소인데 필요 최소이고 현재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곽에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 장소 외곽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가 열리고 있는 그 내부 있죠. 내부도 가능해. 집회 시위 장소 안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질서 유지선은 필요 최소거든요. 외곽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외부에서만 설정할 수 있고 내부에서 설정할 수 없게 하려면 법 조문에 그걸 법정주의하면 돼요. 근데 현재 우리 법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외 다 설정할 수 있는 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3번 경찰관들이 줄지어서 서는 방법에 소위 줄지어 서는 방법으로의 질서 유지선을 설정했을 때 이걸 질서 유지선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질서 유지선으로 인정하고 싶으면 국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법률 유보의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겠다. 아직까지는 유보된 상황이 아니다. 4번 우리가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를 하더라도 안녕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산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해산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집회. 그래서 여기서 명백성까지는 필요하지만 무슨 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현존성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명백성과 현존성까지 갖춰야 될 위험한 상황은 살수차 상황이죠. 살수차 사용. 그죠? 경찰이 살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 있어야 돼? 명백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안전을 명백히 해치는 위험만 있어야 돼요. 현존하는 위험도 있어야 돼요. 현존성도 갖추어야 살수차 사용의 적합성이 인정되지만 신고되지 아니한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은 명백성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명백하게 초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34번도 판례인데요. 요즘 이렇게 집시법이 조문을 넘어서 이제는 판례. 따라서 1번 여기 체크 하나 합시다. 수준을 넘어섰대요. 추모, 노제 등을 위한 이동과 행진의 수준을 넘어섰대요. 우리가 장례라든지 노제라든지 추모 행사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집회라고 모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선 행동을 했다면 이는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시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5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교통 혼잡이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나 이미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
행진로인 하위 한계차로 한마디로 자 도청에서 시청에서 경기장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위 한계차로만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한계차로. 하위 한계차로. 하위 한계차로. 그럼 차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요.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행진에서 2회에 걸쳐서 약 15분 동안 앉아 있었어. 연자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한마디로 1시간 40분 정도,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신고서에 적어져 있지 않는 연자 시위, 가다가 앉아서 쉬는 거 있잖아. 연자 시위를 2번 정도, 15분에 걸쳐 2번 정도니까 한 30분 정도 했죠. 이걸 신고 내용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정도는 뭐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 행위로 보긴 어렵다. 자, 3번 집회라 함은 다수인이 뭡니까? 일시적으로 장소에 모이는 거야. 여기 집회를 시위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집회라고 표현해야지. 시위는 그 행진, 위력, 기세 이런 용어와 관련이 있어요. 4번 신고 사항의 미비점, 신고 범위 이탈. 예를 들어서 뭐 연자 시위를 뭐 하겠다는 신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든지. 자, 신고 사항의 미비나 신고 범위의 이탈은 이탈로 인하여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와 제거에 적합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겠습니다. 즉 신고 사항의 미비점, 신고 범위의 이탈로 인하여 경찰이 어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대. 제한 조치를 하려고 할 때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한의 제한 조치로 그쳐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회의 자유와 또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의 적절한 조화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 자, 이 정도에서 정보는 마무리하시고 보안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보. 이 안보는 또 국가보안법, 그리고 보안관찰법, 북한 이탈, 만북교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쭉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가보안법은 여기 있는 기출 표시도 보시면은 전부 2017년 이전 기출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는 저희 시험 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자, 그런 출제 유형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합격노트 조문이랑 같이 비교해서 좀 보세요. 자, 쭉 넘어가시면은 출제 경향 정도 말씀드리고 그 33번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 그 국가보안법 문제인데 뭐 저희 시험에 국가보안법이 안 나옵니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뜬금포로 23년 7월 29일 경간부 시험에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뜬금없이 한 문제 출제가 됐죠.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봐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재랑 같이 봐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33번만 좀 그 설명을 드리자면요. 반국가단체 자, 반국가단체 우리가 폭력단체는 폭처법으로 처벌하고 테러단체는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고 반국가단체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33번에 정부 참칭, 정부 참칭이라는 것은 내가 참정부다 이런 뜻이에요. 정부 참칭,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국내외 결사와 집단, 반드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가 반국가단체다. 자, 옳은 질문이고요. 이제 나번은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자, 권유죄가 있어요. 가입 권유죄가 있는데 이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까지는 미수예비 음모를 처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입 권유죄는 미수만 처벌하고 예비 음모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권유죄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처벌한다. 여기 가입 권유죄 때문에 틀렸어요. 가입 권유죄는 미수만 처벌하고 예비 음모죄가 없어요. 그 학교 노트 가서 꼭 찾아서 표시하기 내가 있는 거 다 확인했거든. 내용. 자, 그리고 다번은요 특수직무유기죄예요. 자, 알고도 수사하지 아니한 죄 특수직무 자 유기죄인데 이 특수직무유기죄가 친족관계일 때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이에요. 자, 특수직무유기죄 번번과 자 친족관계일 때 이 친족에 대해서 무슨 감면? 임의적 감면.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우리 잠입 탈출죄라고 보세요. 잠입 자 탈출죄가 있는데 단순 자 특수 잠입 탈출이 있어요. 자, 단순은 말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오거나 넘어가거나. 자, 여기 특수는 목적을 가지고 넘어가거나 넘어왔을 때 특수인데 여기 단순 잠입 탈출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0년 이하 징역. 특수 잠입 탈출은 목적범이고 더 가중하여 처벌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자, 5년 이상 징역. 아마 요 경관 출제하신 분은 그 경관 합격생 중에 최근에 합격하신 분이 보통 출제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험적으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요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변별력을 주려고 뭐 킬러 문제 아닌 킬러 문제. 사실 이 정도면 킬러 문제죠. 개수형 문제니까. 개수형 문제고 거기에다가 국가보안법의 형량까지 물어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본인이 아마 수험할 때 공부하셨던 부분들 중에 약간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싫어하는 문항이잖아. 예, 근데 이걸 이제 내셨단 말이야. 그분 아마 잘 계시겠지. 자, 따라서 잠입 탈출죄는 단순 특수로 나뉜다. 자, 외사 경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사 경찰에서 역시 범죄인도법 출제가 잘 되고 있고, 범죄인도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도 시험에 잘 나와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인터폴. 자, 교재와 함께 내용 연결 잘 하시고, 최근에 하시고, 29번에 가시면 29번에 국적법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헌법 들어오기 전에 국적법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23번하고 29번이에요. 23번하고 29번 국적법. 여기 이제 헌법 과목 들어오기 전에 경찰학에서 국적법이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2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류는 모의고사 문제집에서도 바꿔놨어요. 다른 문제로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시험 이제 안 나오겠지 하고. 근데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 문제고, 그래도 좀 더 최근 문제고, 예, 헌법 시간에도 뭐 공부하시겠지만 저희에서도 복습 한번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29번 넣어놨으니까 29번에 국적법 하면 제가 법으로 외우라고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령.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일반규화 요건이 기본서에 7개 있다고 그랬죠.
일반 기여 요건이 기본서 7개 있는데 기억 10년이 아니라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돼.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되고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 가져야 되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행 단정한 요건이다. 법무부령으로 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이다. 법무부령으로 정한 거야. 법무부령. 대통령령이 나오면 안 돼. 그리고 그 아래 대한민국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그래서 국적법 문제에서는 법무부 장관 위주로 풀어야지 대통령령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접근 방법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또 보셔야 되느냐. 자, 34번 문제 하나 볼까요? 출입국관리법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출국이 금지, 출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출국 금지라는 정지는 이 출국 금지와 출국 정지에 대해서 출국 금지나 출국 정지는 행정처분이죠. 행정처분이죠. 이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신청도 할 수 있어요. 의신청은 내부 통제예요, 외부 통제예요? 의신청은 내부 통제죠. 내부 통제.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의신청은 1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15일 안에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출국 금지에 대한 의신청은 할 수 있는데 15일이 아니라 10일 안에 자, 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해당 행정청. 해당 행정청이니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지. 법무부 장관. 오케이? 자, 그래서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의신청할 수 있고 사증은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발행합니다. 법무부 장관. 그래서 유효한 요건과 법무부 장관이 발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번 수사기관이 그 긴급체포 대상자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긴급 출국 금지를 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출국 금지 승인 요청한다? 6시간. 몇 시간 안에 승인 못 받으면 해제된다? 12시간 안에 승인 못 받으면 해제됩니다. 자, 4번. 우리가 법무부 장관은요,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 중지 결정이 된 사람, 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6개월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출국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셔야 되죠. 3개월. 그래서 자, 뭡니까? 영해라 그랬어. 영해 수. 자, 범죄 수사, 범죄 수사, 그리고 기소 중지, 기소 중지, 수사 중지. 이때 수사 중지는 피의자 중지, 영장 발부. 자,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자. 그죠? 그래서 여기 수중영해라 그랬어. 수중영해. 이 중자가 잘 생각이 안 나네. 자, 수지영해라고 할까? 수지가 나, 수중이 나. 수지가 더 잘 빨리 더 나은가요? 자, 아무튼 영해 있잖아. 바다 영해. 자, 수중 영해 하셔도 되고 수지 영해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는 1개월, 3개월 영장 유효 기간 이내. 자, 여기는 6개월간 출국 금지가 됩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37번 문제에서요. 자, 37번 문제.
테러 방지법하고 출입국 관리법을 동시에 함께 물어보는 그런 그 콤비, 콜라보, 그죠? 멋진 문제가 출제가 됐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유형들은 자주 보여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난민 여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우리가 여행증명서는 외교부 장관, 난민 여행증명서는 법무부 장관이죠. 그래서 여행 증명서 유효기간 1년이고 외교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이건 여권법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지문에도 여권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난민 여행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발급을 해요. 그 근거도 출입국관리법이에요. 출입국관리법.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자, 2번에 그 대테러센터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에 가시면 누구 소속으로 되어 있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죠. 국무총리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둡니다. 3번 우리 그 밑줄 입국 금지. 입국 금지는 할 수 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다이고 주어는 법무부 장관이야.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출발하셔야 되고 전염병, 감염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국 금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요. 4번에 상륙 허가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 상륙 허가는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의 상륙 허가를 받으면 돼요. 보통 여기 앞에다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의 상륙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 상륙 허가 당시 이분들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륙이 있다. 바로 난민 임시 상륙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4번의 밑줄 외교부 장관 승인을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관 이름들 바꾸고 소속 바꿔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해 두었네요. 자, 38번은 그 23년 2차 그 40번 마지막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승진 문제에서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었던 문제인데요. 1번 주어가 경찰관이에요. 자, 경찰관은요. 영해다 밑줄 긋고 영해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죠. 그래서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이에요. 외국 선박에 대해서 외국 군함이에요? 외국 선박이에요? 외국 선박인데요. 가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해니까 우리 땅이니까 외국 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로 대한민국의 육상이나 항내 안전을 해야 할 때 우리의 안전을 해야 합니다.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가 있을 때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을 때 밑줄 수사를 해야 한다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풀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합격 노트 갖고 계신 분은 614페이지를 가주시면 됩니다. 우리 인강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합격 노트 없다고요? 없으면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합격 노트 없으신 분들은 범죄수사규칙 214조를 보면 돼. 범죄수사규칙 법제처 들어가셔가지고
범죄 수사 규칙 몇 조요? 214조. 214조. 여기 박스 처리해야 돼. 박스 처리. 내가 이거 214조 이거 진짜 내가 나온다 속으로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계속 교재 쓰면서 쓸 때마다 항상 교재 남겨놨어요. 항상 교재에 있었어. 이번 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전판 가져다가 봐봐. 있어 이거. 근데 내가 위치만 옮겨놨어요. 외사 쪽으로. 원래 수사 쪽에 있었는데 외국 선박 내 범죄인데 주어 경찰관은 영해 외국 선박 다음 언어 하나에 해당하면 수사를 해야 한다. 사유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안전, 국민, 중대. 그래서 중대를 경미하면 안 돼. 중대한 범죄 발생 시 외국 선박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알았죠? 이게 지금 이 지문이 굉장히 문제집마다 다 쓰여요. 그러니까 재료야, 재료. 그런 거 있잖아. 요리마다 쓰는 재료가 있잖아. 우리 어머님들이 요리마다 쓰는 재료. 그 깻가루. 뭐 웬만하면 다 깨끗 뿌리시잖아요. 우리 한국 음식이 그러잖아요. 근데 왜 김밥에 깨 안 뿌려주지? 뿌린 대로 가세요. 뿌린 대로. 알았죠? 이제 2번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할 경우에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여기 614페이지 경찰 수사규칙 91조에 있어. 경찰 수사규칙 행안부령. 여기 형사법 시간에는 안 합니까? 이런 거? 좀 해주지 왜 안 해? 내가 해야 되잖아. 안 하니까. 자, 따라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을 해 주어야 한다. 기억하시고. 자, 3번 사경은요. 소파 사건을 인지했을 때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을 수리하면 그 소파 사건 발생 보고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돼요. 이게 경찰 수사규칙 92조 1항에 있는 거야. 며칠 안에 통보한다? 7일 안에 검사에게 소파 사건 발생 통보한다. 여기 왜 7일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게 승진에서 출제됐다니까. 알았죠? 오류론에도 이미 있었어요. 자, 따라서 7일 이내에 소파 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한다는데 시험에서 미군 당국에게 통보한다. 아니 미군은 알고 있었겠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겠어요. 자, 따라서 검사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2번 사경은 92조 2항이죠. 사경은 주한미군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으면, 자, 공무증명서 제출받으면 1차적 재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미군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짜가 딱 나오면 1차적 재판권인데 전속적 재판권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아 1차적 재판권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지체 없이 그 공무증명서를 검사에게 보내는데 특이하게 정범 원본 보낸다, 사본 보낸다. 사본이 나와도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틀리지 않는 지문이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 내가 검사에게 보낼 때 어떻게 사본을 보내냐. 보낸대. 여기는 알았죠? 그리고 3 사경은 검사로부터 미 합중국 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마디로 미군이 검사에게 요청하는 거야. 너희가 우리 재판권 포기해달라. 미군 범죄 재판권 포기해달라. 그러면 14일 안에 검사에게 사건을 모두 보내줘야 돼요. 검사가 이제 검토해보고 종결 때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14일 안에 송부한다. 자,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장 넘어가서 여기 범죄수사규칙이에요.
21조 하나 읽어봅시다. 211조. 범죄수사규칙 211조. 외국 군함의 출입인데 군함은 불가침이야. 군함은 불가침. 지금 615페이지 하고 있어요. 615페이지. 자, 범죄수사규칙 211조. 외국 군함. 외국 군함은 불가침. 그래서 함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음. 맞죠? 그래서 21조래 211조 1. 함장의 청구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고, 경찰은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하여 한국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이에요, 외국 군함이에요? 외국 선박이었으면 들어가지. 외국 선박이었으면 들어가지. 왜? 우리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이니까 앞에서도 수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외국 군함은 안 된다니까. 외국 군함은 못 들어가. 그래서 영해에 있는 외국 군함으로 도망가 버리면 잡는다, 보고한다? 보고해야 돼. 들어가 버렸어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 해당 군함의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역시 급속을 요할 경우라도 들어가서 범인을 체포하여 데리고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아무튼 뭐 반드시 나와야 할 문장들만 모아가지고 출제했고, 사실 교수가 출제를 했겠지만 이 지문들은 문제에서 보지 않고는 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보지 않고는 이 지문들만 찾아가지고 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최근 저희 기출문제 타기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참조해서 낸 거지, 그냥 이걸 내려고 마음을 먹고 이걸 다 찾아가지고 내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기출문제라는 게 뭡니까? 정말 그 합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될 첫 단추예요. 특히 강론은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강론 넓은 부분을 다 총론처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로 출제되는 영역을 잘 살피고 그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리제는 마무리하시고, 그 외 우리가 중간에 못 풀었던 문제들은 2단계 기출풀이, 윌비스 기출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윌비스 말고는 기출풀이가 없으니까 윌비스 기출풀이에서 만나시면 다 풀어드려요. 너무 자세히 잘 풀어드리니까 그때 또 힘내야 되니까 여기서 에너지 아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파리제는 여기서 종강 때리고 우리가 기출풀이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대한민국의 멋진 경찰관 되기 위해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